네, 이번에는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교환인데요. 원래는 물리에 대한 내용이 챕터 1과 챕터 2에 나왔고 챕터 3에 랜덤 넘버와 몬테카를로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3번 같아요. 그래서 3번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 부분은 이제 뭐 각종 물리에 대한 수식이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에서 플러팅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다룰 거는 우리가 랜덤 넘버와 몬테카를로 방법입니다. 우리가 랜덤에 대해서 여러 번 했었죠. 뭐 로또 번호를 생성할 때도 썼었고요. 여러 가지 뭐 이그젬플들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리스트에 원서를 넣었을 때도 썼었고요. 근데 이제 그 랜덤하다는 게 정말 얼마만큼 랜덤하냐,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 못할 값이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얼마만큼 좋은 랜덤 넘버냐를 체크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랜덤 모듈 많이 썼었죠. 랜덤 기본적으로 임포트 랜덤에서 썼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범위 내에 있는 0.0부터 1.0까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꺾은 괄호를 쓰면 이게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0.0 이상이고요. 요렇게 일반 괄호를 쓰면 얘는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0 이상, 1.0 미만의 범위에 있는 랜덤한 실수를 생성을 합니다. random.py 우리가 여러 번 임포트를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보안 목적으로 쓸 만큼 안전한 암호키를 생성할 만큼 그렇게 랜덤리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안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암호학적으로 강한 번호를 쓸 때에는 secret.py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다 씁니다. 이번에 이제 3.6 버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 우리가 여러 번 했었어요. 랜덤을 임포트 랜덤에서요. 여기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얘는 from random 한 다음에 import 별표로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random.random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 함수를 바로 쓸 수가 있죠. 하게 되면 0 이상 1 미만인 값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seed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seed가 뭐냐면 우리가 랜덤을 호출을 하면 랜덤 함수가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일정하게 그 순서를 가지고 랜덤 번호가 생성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seed를 1로 이렇게 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출하면 얘는 항상 첫 번째 수는 0.13이고요. 두 번째 랜덤으로 출하면 0.84, 세 번째 랜덤으로 출할 때 0.76이 나옵니다. 요 각각의 케이스는 랜덤이지만 이걸 우리가 껐다 키거나 아니면 파이썬을 재구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돌리면요. 이러면은 또 똑같은 순서대로 0.13, 0.84, 0.76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seed를 넣지 않았다. seed라는 줄을 빼고 돌렸다면 매번 돌릴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서 돌려요. 근데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만은 일정한 법칙으로 랜덤이 등장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짜거나 아니면 버그를 잡을 때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게임을 만들 때에는 뭐 총알이 뭐 오른쪽에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나오고 그때 우리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검증하면서 이제 코딩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처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총알의 방향이 그러면 이제 게임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이라고 한다면 전 단계라고 한다면 좀 코딩을 하기가 디버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숫자 패턴으로 나오게 할 때에는 우리가 seed라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유니폼이라는 것도 있고요. 유니폼은 뭐냐면 A 이상 B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랜덤한 실수, 지금 여기는 실수를 지금 리턴하고 있습니다. 리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랜덤 함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랜덤만 썼었잖아요. 랜덤하고 뭐 A, B 이것만 썼었죠. 또 rand range라는 거는 0 이상 스톱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랜덤한 정수 n을 리턴해 주고요. rand range 우리가 스타트 스탑 하게 되면 이렇게 스타트 이상 스탑 미만 조건을 만족하는 랜덤한 정수를 리턴을 해주고요. 스텝 단위로 수를 이제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 102를
얘기를 하게 되면 글쎄 이게 이건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스텝만큼만 보통 우리가 스탑 조금만 많이 걸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탑이 어떤 의미인지는 매뉴얼을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꽤 많이 씁니다. 초이스라는 건데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이렇게 리스트에 뭔가를 여러 개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초이스 리스트 하게 되면 이 리스트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오게 됩니다. 요거 꽤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셔플 요것도 많이 씁니다. 셔플은 뭐냐면 리스트를 원소들을 막 셔플 섞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포커나 이런 거 카드 게임 할 때 이렇게 막 패드를 섞잖아요. 그걸 우리가 셔플링 한다고 하는데 그 같은 기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 막 뒤죽박죽 섞어주는 역할을 랜덤하게 섞어야 되겠죠. 를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샘플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배열로부터 랜덤한 k 길이의 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얘는 그러니까 k 길이를 뽑아서 걔를 이제 우리한테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건 뭐냐면 난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난수를 막 생성을 해서 걔가 그 값을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 모나코라는 나라에 가면 유명한 도박이 도시 몬테카를로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모나코에. 거기에 이제 도박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또 1930년 페르미가 중성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맨하튼 계획,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그때 시뮬레이션이나 수소폭탄 개발에서도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는 여기 가보시면은 몬테카를로로 검색해 보시면 이야기거리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양한 물리적, 수학적 시스템의 어떤 그 거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우리가 물리나 수학의 세계가 깔끔하게 완벽한 이론의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컴퓨터의 난수 발생기를 활용을 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파이썬의 랜덤 모듈을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몬테카를로를 써서 뭐를 할 거냐면 원주율 파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는 거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뭐 원주율 파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주율 파이는 3.14 이렇게 외웠었죠, 그죠? 원주율의 정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에 대해서 이게 항상 true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원이든지 간에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의 지름의 길이로 나누면 3.14 어쩌고저쩌고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소수로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뭐 라이프니츠 공식이나 웰리스 공식 이런 걸로도 원주율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파이 3.141591을 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파이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비슷한 값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율 파이를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요. 실제로 자연계나 물리계에 있는 현상들을 그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지금 나오는 이 기법과 비슷하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막 돌려서 랜덤하게 생성하게 한 다음에 결과치를 딱 보고 이거는 뭐였어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가 뭐 각 눈에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런지 우리가 체크할 때 실제 주사위를 돌려볼 수도 있겠지만 랜덤한 녀석을 이용을 해서 주사위에 그 각 숫자가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지를 역으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자, 원주율 파이를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거냐면 자, 요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운데 중심이 원점이고요. 원을 이게 이제 길이가 지금 1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그래 이 원이 있고요. 그 원을 감싸고 있는 정사각형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유튜브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요 원이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요 오른쪽 일사분면인가요? 여기 쪽 요 영역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떤 숫자를 생성했다고 해볼게요. x좌표와 y좌표를 랜덤하게 생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요 정사각형 영역에 있는 녀석을 눈을 감고 탁 찍었어. 뭐 송곳 같은 걸로. 자, 그러면 점이 어딘가 찍히겠죠. 그러면 이 점이 요 원의 바깥이다,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깥쪽이었죠. 눈을 감고 한 번 더 찍어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 찍혔어.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요 원의 요 부채꼴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와 요 바깥쪽에 있는 점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확률을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눈을 감고 우리가 요 부채꼴 안쪽에 요 부채꼴에 점이 찍힐 확률은 이게 이제 넓이를 계산하면 원의 넓이를 계산하면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요 부채꼴 여기의 넓이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 정사각형 내에서 점을 랜덤하게 찍었을 때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은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렇게 맞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점의 개수가 몇 개가 100개를 찍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80개는 여기 찍혔고 20개는 요 원 밖에 찍혔다. 부채꼴 바깥쪽에 찍혔다. 그러면 부채꼴 안에 들어올 확률은 100분의 80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4분의 파이와 근사한 값이 되는 거죠.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랜덤하게 점을 막 찍은 다음에 역으로 그러면 4분의 파이의 값은 뭐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가정은 우리가 파이라는 숫자를 몰라. 그래서 이게 파이가 뭔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x, y 좌표를 이 범위에 속하는 일사분면에 속하는 0에서 1 사이 x값도 y의 값도 0에서 1 사이의 이 분면에 점을 막 찍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분의 원의 넓이가 그게 이제 우리는 4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랜덤하게 넘버를 막 생성해서 점을 생성한 다음에 정사각형 안의 공의 개수 가령 100개를 찍었다 그러면 이게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원 안의 점의 개수 이게 가령 뭐 50개라 그러면 이게 이제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4분의 파이가 100분의 5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건 잘못된 추정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랜덤하게 여러 번 이 점을 찍다 보면 이게 점점 4분의 파이에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랜덤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추정을 우리가 코딩을 짜서 코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코드는 사실은 이렇게 잘 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코드가 랜덤 함수를 가지고 와서요. 뭐죠? 스퀘어 루트도 쓰고 있고요. 10,000개의 점을 지금 찍어서 인사이드는 0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채꼴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를 우리가 인사이드라 그러는 거죠. i가 range를 0부터 n번, 10,000번 돌리는 거고요. 그때 x가 랜덤, 우리 랜덤은 0 이상 1 미만의 수였죠. 실수가 나오죠. y도 그 실수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x좌표, y좌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이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느냐를 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얘는 부채꼴 안에 떨궈진 점이야. 그러니까 인사이드를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개수를. 이거를 10,000번을 이제 쫙 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파이의 값을 아까 4분의 파이가 n분의 인사이드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파이는 4 곱하기 n분의 인사이드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요걸 한번 우리가 코드를 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도록 하죠. 예, 저 왼쪽에 있는 코드가 조금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못 짜여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스퀘어 루트가 필요하냐? 필요 없죠. 왜냐면은 오른쪽이 1이기 때문에 얘를 루트를 빼도 똑같죠, 결과가.
그래서 임포트 랜 그러면 이제 스퀘어 루트가 필요 없으니까 매스 임포트 해볼 필요가 없죠. 임포트 랜덤만 해오고요. as r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만 번 도는 거니까 그냥 n으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r.random, r.random에서 x 좌표값, y 좌표값을 구해내고요. 그게 요 부채꼴 안에 있는 경우, 그게 요 if문의 조건인 거죠. 그때는 인사이드를 1씩 증가시키고요. 파이를 우리가 이건 추정된 파이니까 변수 이름을 estimated 파이라 그럴게요. estimated 파이가 4 곱하기 inside 나누기 n이고요. 그럼 프린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돌려보게 되면 3.1544 3.14 비슷하죠 되게 3.14 어쩌고저쩌고 나가니까요 3.16 자 이거 횟수를 만약에 100번으로 한다 그러면 추정되는 파이의 값이 훨씬 좀 부정확해지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쵸 자 여기다 우리가 실제 파이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mass.py 할까요 import mass 한 다음에 mass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estimate 3.3인데 3.14 이 밑에는 실제 파이 값이죠. 좀 부정확해요. 이거를 10번을 하면 더 부정확해지죠. 그죠? 얘를 아까 10,000번 하니까 꽤 정확해지죠. 그죠? 안정적으로 정확해지죠. 자, 얘를 공을 하나 더 붙이면 10만 번 하면 자, 10만 번 하면 더 정확한 값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컴퓨터를 일을 노가다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또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컴퓨터 파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계산을 우리가 많이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더 정확한 파이 값이 우리가 추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몬테카를로 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 값을 추정하고자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러면은 추측값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추측을 해낼 때 우리가 그 값이 유도된 식을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랜덤 넘버를 생성을 시켜서 그 값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매플랄립으로 플러팅하는 거 있었잖아요. n을 아까 제가 100번일 때, 1000번일 때, 10,000번일 때 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를 한 번일 때, 10번일 때, 100번일 때, 1000번일 때, 10,000번일 때, 10만 번일 때, 100만 번일 때까지 쭉 늘려가면서 그때 실제 파이하고의 상대 오차, 우리 상대 오차 구하는 거 앞에서 나왔었죠. 상대 오차를 구해서 한번 그래프로 플러팅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학적인 실험을 해서 그래프까지 이쁘게 그리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대학원에 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작업들을 분석 작업들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